동작 이름을 저희가 지금 나쁘진 않은데 뭔가 그러니까 견디기, 휘두르기가 약간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위만 있는 게 휘두르기는 행위고 견디기는 내면적인 어떤 뭔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희가 이게 약간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느낌이지 않을까 해서 아예 근데 그것도 괜찮으면 우리가 그냥 이것도 괜찮아. 우리의 흐름 자체는 뭐 어쨌든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게 함께 들어가는 거 하면 상관없는데 아니면 아예 단어로 하나 딱딱 이렇게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까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휘두르기, 토닥이기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행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행동 언어랑 산무게 느끼기도 사실 이것도 약간의 행동이지만 뭔가 막 결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포기하기, 선택하기 이건 또 내면적인 거죠. 맞아. 그런데 아니면 우리가 내면과 이거를 아예 융합한다 생각을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아예 세계관 자체를 아니면 몸은 육체적인 건데 단어는 좀 그런 심리적인 거를 담는다거나.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가거나 근데 아예 심리적인 거 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운동은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뭔가 명상과 비슷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딱 이 모든 그런 움직임 행위는 다 움직임으로서 동작을 왜냐면 기억하기 좋게 하지만 저희는 사실 이게 영적인 것과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내면적인 저희의 뭐 마음 상태라든가 이런 걸 좀 덜어내고 하고 싶은 마음들이 크니까 오히려 이걸 아니면 그런 진짜 나중에 시리즈물로 만약에 한다면 단어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삼노빅에 대한 가제를 하나를 생각을 해볼까요? 삼노빅 뭔가 이게 행위를 우리가 이름 쌤 말한 것처럼 이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는데 이번 에피소드 우리가 만드는 게 약간 메인이기도 하지만 삶을 그러니까 챕터 뭐 에피소드 1 해가지고 뭔가 삶을 덜어내는 하여튼 뭔가 그런 느낌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걸로 하나 과제를 정해놓을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 약간 고민이 되네요. 그래서 저번에도 계속 일단 기본은 가고 거기에 따라서 근데 챕터를 만들면 진짜 그게 약간 단편 영화제처럼 뭔가 이렇게 딱딱딱 해서 연결되는 약간 옴니버스처럼 되기도 하겠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사람 뭔가 그쵸. 예를 들면 뭐 직장인 버전 이런 그런 식으로 학생 버전 이런 것처럼 좀 달라지니까 이게 만약에 이거를 그냥 학생들이 한다 그럼 쌤 말처럼 직장인이 한다 아니면 우리가 어떤 병원이나 이런 데서 뭔가를 해본다 이럴 때마다 이 에피소드들에 맞게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정하는 건 사실 가장 메인이긴 하니까 쌤 말한 것처럼 덜어내기 뭔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 외부적인 거에서 균형을 맞추던지 아니면은 이거 흐름을 만들던지 아니면 진짜 단어같이 하던지 이렇게 우리가 정하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저희가 그러니까 그 어떤 거든 뭔가 이유가 다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중구난방 사실 이걸 왜 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저희도 조금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그치. 우리는 일단 삶에 대한 행위에 대한 거에서 우리가 모티브를 얻는 거고 저 보내주신 게 일단 우리가 저번에 정한 게 삽죽기 무게 느끼기 무게 느끼기 이게 그 삽죽기 안 하고 그냥 죽기 이래 되겠다 이거 자체는 근데 죽기도 다시 행동 용어입니다. 맞아 견디기 견디기도 내면이고 근데 견디기가 내면도 되지만 외부적으로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무게 견디기 같은 거 하면? 견디기 내면인 것 같고 외면적으로는 아마 그러면 이거를 뭐 떨어뜨리지 않고 들기라던가 뭔가 아니면 이거를 뭐 막기 뭐 이렇게 되는 게 견디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에서 생각이 이렇게 되면 감정 카드 같은 거 보면 저희가 이게 감정이야 라고 생각하는 내면적인 건데 감정이 생각해보면 이게 감정이야도 몰랐는데 그게 감정 카드에 있는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그런 게 명확하면 필요하지 않을까 분명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쉰다. 삶을 쉰다. 삶을 쉰다. 춥다라는 말이 아주 비슷한 그런 게 있을까? 근데 결국엔 진짜 이게 약간 국어적인 부분이다. 맞죠? 한글이 잘해. 맞아요. 역시 국어를 잘해야. 나를 동사적인 의미로는 바닥에 떨어지거나 흩어져 있는 것을 잡다라는 의미가 줍던데 아니면 모으기 뭐 이런 거 아니라? 근데 저는 죽기 이거 좋은 것 좋은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직관적이고 행위적으로도 그렇고 그쵸. 나중에 의미적으로도 쉬운 것 같아서 직관적이고 줍다. 삽죽기, 삼죽기랑 같은 삼죽기. 맥락이잖아요. 우리 쌤 업데이트된 삶의 고찰이 있으십니까? 삶의 고찰이요. 일단 요즘 잘 사는 게 잘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해요. 무엇이 잘 사는 거지?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냥 삶이나 책을 읽으면 계속 그냥 의문이 많이 떠오르는 거. 이거 왜, 뭐지,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삶에 대해서는 일단 돈은 좀 없어야지 안 비참한 것 같고 돈이 있어야지. 있어야지. 그러니까 너무 많다라기보다 그냥 돈은 없으면 지금 저희가 뭐 자본주의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삶이 사실은 많은 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조금 뭐랄까 아까 삶을 저희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그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아닌 걸 지향하지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돈은 필요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요즘 고민하는 그거예요. 혐오. 저는 혐오가 너무 싫은데 혐오 사회라는 책도 있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면 혐오가 혐오를 부른다, 뭐 혐오가 너무 싫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즘 혐오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추석 때 동생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가족 그냥 얘기를 하다가 그 남녀에 대한 성평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항상 그 얘기만 나오면 저희 싸우거든요. 결국 그런 혐오감들 그게 사실은 우리가 내재되어 있으니까 어떤 얘기를 꺼내도 그게 결국에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게 그런 불만 뭐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너무 많은 것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완화하면 좋을지 그게 요즘 좀 고민인 게 있어요. 맞아요. 그게 삶을 저는 좀 안 윤택하게 만든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에 정말 아름다운 게 많고 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런 생각들이 뇌를 잡고 있으면 점점 뭔가 뭐랄까 불필요한 거 저희가 덜어내려고 진짜 불필요한 것들이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런 덩어리가 그게 좀 고민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분노하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분노 뭔가에
너무 많은 분노가 있는 사람들, 뭔가 뭐 저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떠한 것들에서 항상 분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상황을 못 견디는 것. 그러니까 사실 그럴 수 있긴 해. 화낼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견딜 필요가 없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순간들이 삶을 평화롭게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아서 힘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당연히 화내야 되고 분노해야 되고 맞아. 토를 내야 되죠. 해야 되고 말을 해야만 하고 그거를 스톱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모든 것에 안테나를 세우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그냥 소소하게 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단 말이죠. 뭔가 분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은 지금 내 생각도 안 했을 때 그 생각을 하면서 보내는 나의 시간이 너무나 허무하고 나 스스로도 그런 분노를 하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 산책만 해도 많은 생각이 정화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근데 또 이렇게 또 계속 그런 삶만 살면 또 지루할 수도 있는데 좀 그런 생각들 그리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에 대한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정말 제일 가깝기 때문에 내가 제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하면 가족이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내 일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고 행복해지고 정말 얘가 예민해 보일 때 아유 저거 진짜 예민하네 이러면서 그냥 넘길 수 있는 사람도 가족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쵸. 특히 부모님 밖에 맞아요. 없는 것 같고 뭐 세상 모든 부모님이 안 그러실 수는 있겠지만 그랬을 때 그 가족한테 정말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수없이 하고 하지만 잘 안 되기도 하고 항상 그렇죠.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저는 평화주의자라고 말하면 좀 웃긴데 뭔가 이렇게 맞아. 부럭부럭 하는 게 힘든데 맞아. 어떤 분들은 그런 것에 참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 왜 참지 못해가 저 사람은 생각하면 저는 저 사람 다 알지 못하니 잘 알 수가 없지만 저랑은 다른 삶을 살아왔겠고 또 다른 뭐 삶을 가지고 싶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것에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문제라기보다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유 있는 걸 조금 만드는 거. 내 마음에 틈이 조금이라도 더 이게 있으면 아무리 화가 나도 그 화를 조금 내려놓고 좀 다른 걸 볼 수도 있고 혹은 그 하나 하도 뭐랄까 막 그냥 분출하는 거잖아요. 분출하는 게 아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 여유가 없으니까 그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일단 그리고 저는 화가 나는 사람들은 제가 두 가지를 찾은 게 있어요. 인간상에 대해서 웃긴데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은 체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맞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체력이 부족하면 힘들어. 짜증낼 때 밥을 먹으라고 하면 다시 에너지가 생기면서 좀 더 짜증내거든요. 아기들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화를 내는 사람은 뭐냐면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데이터가 없고 겁이 많은데 이제 그런 걸 해야 될 때 너무 무서우니까 그게 이게 팍 이렇게 스파크 튀듯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어떤 그 화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왜 화를 내지? 보면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예상치도 못한 일을 어떤 받았을 때 당했을 때 그런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엄청 공감할 수 있고 아까 소중한 사람? 저는 최근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우리 소중한 거는 막 그냥 친구들 다 친구와 지인으로 나뉜다고 하지만 그냥 많은 사람들 친구를 생각하지 나이가 들수록 꼭 가까운 사람만 아니어도 내가 어떤 뭐 책을 읽고 싶은 것 혹은 뭔가 공통적인 뭐 취미생활을 가지면서도 그렇게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어떤 사람과도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또 서로의 다른 경험들을 나누면서 그러니까 저는 요즘 삶의 큰 가치가 나누는 것 같아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존중해주고
남게 이상하다 이렇게 무시하고 배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저런 삶, 나의 이런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를 형성해 나간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완전 공감해요. 제가 올해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럼에도 제가 뭔가를 계속 물론 집중이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놓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내가 하는 이 방향의 일들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제 프로젝트 부분들이 대부분이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섭부채 춤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거를 이렇게 무용하는 선생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놨었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도 은비쌤한테 우리 함께 우리 협업해서 해보자라고 말씀 드려놨었고 그런 경우에 은비쌤이 또 제가 약간 나태해져 있을 때 연락이 오고 그 선생님들이랑 촬영을 해야 되고 음악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미 제가 하기로 계획하고 한 것들인데 내가 혼자만 할 수 없는 거를 올해 계획을 했고 맞아요. 평소라면 보통 혼자만 거의 마무리할 수 있는 걸 했다면 올해는 제가 좀 절대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되는 일을 계획했고 그거를 위해서 엄청 힘든 와중에도 연락을 해서 소통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소통. 그 모든 사람들하고 올해 처음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경우도 있었고 사실 그렇게 개인적 친분이 그게 두껍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연결성들이 제가 뭔가를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거에 대한 결과 그런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겠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또 어떤 부분에선 나는 적어도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아까 말했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겁이 많은 사람, 체력이 약한 사람 저는 이거 절대적으로 완전 공감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책임에 대해 두려운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물론 그렇기도 하고 저도 같은 부분에서 좀 화가 많이 나는 것도 같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잘 못하는 걸 해야 될 때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실패하는 게 무섭고 다시 할 체력도 없고 그런 게 공존하는 것 같은데 진짜 완벽한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 잘 적어도 엄청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조금만 후회할 정도로 어떻게든 하는 게 중요한데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그 방금 책임에 대한 얘기하는데 저는 이 프로젝트 지금 끌어가시면 결국은 그 옛날에 그런 좋은 말들 있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 모든 온 우주가 그 에너지를 도와준다고. 하게 된다. 근데 일단 처음 중요한 거는 작가님의 의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말 이 깃발이 있으면 내가 어쨌든 그걸 하기 위해서 그 깃발을 보고 저게 보이니까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붙게 되고 또 함께 하게 되면 또 그런 게 어쨌든 이 깃발이 흔들리거나 깃발 기둥 자체가 제대로 굳건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프로젝트들은 진행될 수 없지만 어쨌든 그걸 본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책임을 지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저도 책임감이란 단어도 요즘 엄청 많이 생각하는데 때때로 의지가 생기지 않거나 아니면 자신감 같은 게 조금 떨어질 때가 생기잖아요, 사람이. 그럴 때 그 진짜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밑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너는 그만큼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냐. 하지만 너가 이거를 하기 위해 그렇게 던져버릴 것이냐, 책임감 지시고 갈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또 선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끝도 없이 떨어지는 그 시기에는 그 책임감이 흔들리고 맞아요. 또 어느 단체든 갔을 때 결국 무엇이 논란이 되는 거냐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러니까 그 책임감이랑 무게가 정말 크고 정말 무거운 커요. 거예요. 사실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하면 뭐 어떻게 내가 뭘 끌어가든 뭘 하든 괜찮지만 그 책임을 질 만큼의 용기가 없거나 그 무능력해지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모든 걸 진행하기조차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힘든 책임감이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룹이나 어떤 사회에서 책임감을 지는 리더의 역할은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좀 더 다른 차원의 책임감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한 사람의 나의 삶의 책임을 진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 확실한 것 같긴 해요. 정말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경제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여유가 없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진짜 내가 여유가 있고 싶어도 없어지는 순간들에 그 순간들을 정말 어떻게든 내가 진짜 분노하지 않고 그러니까 분노를 한다는 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폐악질 부리지 않고 더 일이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딱 할 수 있는 제어 장치.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고 그 여유 없는 저는 항상 내가 진짜 여유가 없을 때 내가 진짜 여유가 없지만 그걸 티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만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그거를 좀 다스릴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그 상황이 최소한 약간 조금이라도 좀 다스릴 수 있는 시간? 또 그게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때 이렇게 사체주로 명상가 몸이 힘들고 정신이 없으면 오히려 좀 나은 것 같아요. 여유가 많으면 더 힘들어. 근데 진짜 저도 그 말 엄청 동의하는 게 뭐냐면 다 예민하죠. 특히 작업하시는 분들은 예민해야지 또 그 디테일한 것들 그런 거 자기가 이렇게 그냥 쉽게 이렇게 던져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이걸 포커스를 잡고 내가 정말 집중하고 거기 깊이 이렇게 파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제어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좀 더 삶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아주 나쁜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 완전 네. 습관인 것 같아요. 네. 습관이 돼요. 소소한 탈출구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잠깐이라도 나가서 걷거나 아니면 내가 하다못해 뭔가 TV를 잠깐이라도 보거나 노래를 듣거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친구랑 가볍게 대화해서 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누군가는 담배를 필 수도 있고 술을 마실 수도 있고 하지만 너무 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 순간을 잠깐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적어도 1시간 30분이라도 나를 쉬어줄 수 있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트레이닝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걸 삽질 줄 때 삽질 진짜 체력 없으면 이것도 그리고 진짜 땀 흘리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 그만큼 러닝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정말 많이 졌잖아요. 저도 러닝을 좀 했지만 그냥 저는 함께 운동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혼자 이렇게 함께 하면 왠지 잘해야 될 것 같아. 잘이라는 게 붙어버리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경쟁하게 되고 이러면 또 경쟁 불이 붙으면 저를 혹사시키게 되니까 그게 힘들어요. 경쟁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혼자 하는데 그냥 달리고 있으면 이 세상 모든 내가 걱정과 내가 여태 불편함 가지고 이 마음에 움츠려진 이 어떤 덩어리가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이게 이 덩어리가 그냥 이게 해체되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땀으로 그게 이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그래 이렇게 좀 움직이고 이렇게 힘들게 내가 뛰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또 되지 않을까?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니까 맞아. 그게 진짜 좋은. 그래서 이 삼로빅 이런 것도 사실은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반복적인 동작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삶이 좀 다이어트되고 좀 생각도 정리되고 또 무기 같은 이거를 들고 그렇죠. 휘두르면서 좀 약간의 해소 그런 감정적 해소 카타르시스도 좀 느끼면서 그러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네요. 맞아요. 좀 근데 힘들지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어쨌든 작가님 삽이라는 아이템은 본인도 작업의 그 연장이긴 하지만 삽이라는 아이템으로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삽질을 평생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한 번을 살면서 뭐 조경을 하든 아니면 진짜 군대에 가서 이렇게 삽을 많이 움직이든 아니면 진짜 말이라도 우리가 삽질하네 이렇게 막 맞아요. 언어를 하잖아요. 사용하는 것처럼 진짜 삽은 한 번 우리가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 하나의 아이템이긴 한데 또 이렇게 운동으로 연결이 되게 되다니 신기한 거예요. 뭔가 이게 그렇게 예쁜 행위로 느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삽질을 생각했을 때 그냥 정말 맞아요. 실용적인 행위라고 오히려 더 느껴지지 이 동작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크게 느껴지기는 힘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짜 삶이랑 연관성을 더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고 삶도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뭐 우리가 뭐 실용성을 위해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냥 삶을 살아가는 행위가 그냥 당연한 거 뭔가를 그냥 하는 행위처럼 하는 거잖아요. 숨 쉬고. 근데 이 삽질이라는 행위를 좀 허공도 파고 옆에 사람들이랑 우리가 이 로빅 하면서 좀 교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삽질 자체의 행위,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던 그냥 행위로 보였던 것들도 우리가 의미를 좀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운동으로서의 또 다른 차원의 실용성도 우리가 챙기면서 우리의 삶을 좀 잠시나마 좀 웃기게 보여도 그것도 행복인 거잖아요. 그런 순간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또 은비쌤이 저랑 분야가 다르고 서로 보완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 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재밌는 과정인 것 같아요. 잘 했으면 좋겠다. 올해 하고 내년도 하고. 사실 협업이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면 서로가 다른 견해를 가지고 부딪히기 쉽고 심지어는 그냥 건너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때는 처음에 시작은 좋았으나 나중에는 되게 힘들었다. 맞아, 그리고 결국엔 다시는 안 할 거다. 이런 사례도 들어보기도 했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래도 다른 장르여서 그런지 좀 그러니까 보완할 수 있는 것처럼 좀 서로가 다른 생각들이 겹겹되기도 하고 근데 또 그 성향이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좀. 화를 싫어하고 뭐 사실 누가 네, 좋게 그쵸.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야지 또 자기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표현하고 맞아요. 분출하고 그리고 또 삶이라는 공통된 어떤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도 맞닿아 있었던 것 같아요. 교집합이 몇 가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이 10개의 행위 자체에 대한 단어와 의미는 어느 정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좀 더 세분화되거나 퍼져나가는 것들 그리고 동작의 연속성 같은 것들을 탐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챕터 아까 처음 얘기했던 챕터도 나눠서 또 에피소드별 또 이렇게 뭐 연령대별 뭔가 약간 저희 안에서 이거를 또 다양한 심화할 수 방법으로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응용하고 좋습니다.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아니 어쩐 저 다행이다. 운동 유튜버처럼 우리 그거 찍어야 된다. 그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운동 진짜 유튜버처럼 해서 올려서 배포를 해야죠 우리가. 그쵸 이제 이게 삽 다이어트처럼 삽로빅 삽 다이어트로 해서 진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배포를 하고